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만약 어떤 일에서 더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드디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불행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일터에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창조경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의 말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하는 일이 곧 나라는 브랜드다. 우리 보통은 브랜드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것 같고 평상시 내가 하는 일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는 걸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 내 맘 알지? 안다고 막 물어보잖아. 근데 솔직히 몰라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제가 지금 26년째 한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모르고 싶은 게 또 진심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브랜드로 가는 길하고 유언하겠구나. 진단을 해보시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결정이 되시면 경로를 터나시고요. 지금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견딘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미 다 있다 라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에 흔들리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 또 신기한 건 뭘 물어볼 때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그 사람이 실제 그 일을 해낸 사람인지 아닌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급하니까 물어봐요. 야, 이거 뜰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하려는데 어때? 괜찮아? 심지어 이 옷 어때? 이 립스틱 색깔 어때?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어?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다 돌리고요. 그런 마음의 기저에는 설사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보여져도 그 보여진 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나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보여진 대로 나를 보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시려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해서 사는가 아니면 새롭다고 인식해서 사는가. 같은 물건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 매력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계속 새로워요. 조금만 달리해도 계속 새롭잖아요. 그런데 같은 게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어제와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내일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고요. 그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했을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더 그럴듯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이미 그거 다 있다 얘기해도 내가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방식을 그냥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가는 아주 천재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진그룹은 고객을 흥분시키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진그룹은 비행기, 항공 산업을 하는 걸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버진그룹이 만든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흥미로운 광고 문구와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금연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이 흡연을 하실 경우에는 뭐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이런 정도의 원래 규정대로 안내해주는 광고에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버진그룹의 광고는 굉장히 창의롭고 다릅니다. 날개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그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영되는 영화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날개에 앉아가지고 흡연을 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흡연하다 보면 비행기에서 날아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담배 피우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문구인데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잖아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어떤 곳에도 다 반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버진그룹입니다. 자신의 분야가 무엇이든 항상 열정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창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리처드 브랜슨의 철학이고 버진그룹의 브랜드 철학이기도 합니다. 일이 곧 놀이고 놀이가 일인 셈인 거죠. 자, 지금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그거 역시 옳습니다. 스스로 나은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단 서두르면 안 된다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경영학자 톰 피터스가 이야기합니다. 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남성의 면도 방식을 재창조한 면도기 질레트 아시죠? 질레트를 개발하는데도 7년이 걸렸답니다. 페이스북 수익을 낸 것도 창업 후 7년이 지나서였고요. 제가 과정에 발견해서 소개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의 앞에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도 7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라는 것.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일까지 가려면 최소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속으로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으로 스타트해서 막 가다 보면 7년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힘 다 빠지고 기력도 다 빠지고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저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거의 그 중간에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뻘짓일 거예요. 왜 뻘짓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뻘짓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내가 하는 일하고 맞는가? 사실 그런 확신이 안 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인 게 결국은 7년 뒤에 나거든요. 이게 막 정답처럼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닌 세상에서는 내가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지금 누구랑 경쟁한다고요? AI랑 경쟁하거나 아웃소싱, 더 저렴한 아웃소싱된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길을 가야 하는 이 길은 미래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훨씬 더 잭팟을 터뜨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년 후에도 자랑할 만한 것인지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함을 유지할 것인지 자문하면서 뻘짓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랄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면 몇 번이고 재구상하고 다시 하는 걸 반복하셔야 돼요. 결국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게 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개인 브랜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겠죠.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다 시작해야 돼라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또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저 유튜브 시작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막 오만 호소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담겨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고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가끔씩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보다 하는데 매번 올라오는 화면이 똑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계속 볼 이유가 없어지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유튜브 방송을 혼자서 강심장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이 길이 나랑 아닌가 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그리고 스스로 또 재미도 없어. 왜? 내 길이 아닌데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시작했을 거니까. 그런데 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채우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제가 그랬어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라고 책을 소개하는 방송, 인터넷 방송이죠. 이걸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막 처음에는 막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라이브로 해가지고 라이브로 누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누가 질문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쓰고 확인하면서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 나도 안 봐요. 나도 안 봐.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경도 안 써. 근데 그렇게 해서 4년, 5년쯤 지날 때까지 똑같이 그 반복된 방송을 계속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송은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방송은 진짜 거의 안 나왔다고 보죠. 그런데 이게 쌓여서 사람들은 5년 동안 매주 같은 요일에 책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다는 것 때문에 저의 성실성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작가를 계속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가와의 인맥들이 돈독해져서 지금 어지간한 작가들하고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했을 때 제가 함께 합시다라고 손을 내밀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함께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에게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통해 돈을 버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돈을 썼어요. 이번 주에는 누구를 모셔볼까? 커피숍에서 보통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커피 마셔야죠. 그리고 하다 보면 밥도 먹어야죠. 이거 다 인풋입니다. 근데 방송을 할 때 그 방송 비용은 공짜예요. 아시죠? 인터뷰 방송 다 웬만하면 공짜잖아. 그런데 저는 시간을 썼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인풋되는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5년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책을 소개하는 방송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됐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포트폴리오로 정리가 돼서 다른 곳에서 토크쇼를 진행해달라는 제안을 받더라도 떨지 않고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쌓였죠. 결국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봐요?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공영방송인지 인터넷 방송인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진행했구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 100% 뻘짓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못 받을 거고요.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환영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면 된다? 자타공인 인정받을 때까지. 그게 아까 얘기했죠? 숫자로 만약에 돈이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한 7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내공이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시간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다른 일을 반드시 하셔야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범하게 하나의 일만 하는 사람보다 많이 바쁠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이런 비난도 받게 될 거예요. 야, 너는 바빠 죽겠는데 돈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해? 그럴 때 그런 거로부터 그치?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지? 그래서 안 할라 그랬어. 그리고 수도파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실 건지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하기로 한 걸 끝까지
가보실 건지 그 결정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톰 피터스가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쭉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나의 브랜드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지금 질문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관련 업종의 잡지에 소개할 만한 프로젝트인가? 세 번째, 최소한 자신의 부서의 소식지에 실릴 프로젝트인가? 네 번째, 당장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본이나 소식지나 잡지에 보낼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작성한 글에 와우! 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여섯 번째, 있다면 왜 와우인가? 마지막,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기억에 남을 것인가? 자랑할 만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 질문에 빗대어서 한번 답변을 스스로 해보신다면 여기에 그다지 별 쓸 게 없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 그냥 끝까지 뻘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여기에 답변하는 일에 다 자신 있다, 맞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디오 클립 중에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 대표가 진행하는 방송이죠. 그 대표가 엄마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엄마의 놀이터에서 엄마들의 경력 환승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IBM 엄마 변신 프로젝트. 이미지를 체인지해주고 브랜드를 체인지해주고 마인드를 체인지해주는 IBM 경력 환승 플랫폼 IBM 엄마 변신 프로젝트는 지금 톰 피터스가 이야기했던 7가지 기준에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익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많은 멘토분들이 재능 기부로 그리고 다른 후원사가 물품을 통해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후원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게 아마 수익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몇 년은 걸려야 되고 숫자로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7년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이 방송 분명히 이경희 대표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그리고 멘토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그 긴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나라는 브랜드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시는 일이 대충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기록할 만한 일이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만한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 진짜처럼 몰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브랜드를 만드는 쉽지만 어려운 그리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까다로워서 아무도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닌 우리 같은 자신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의 방식이라는 것 알려드리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